일반적으로 이제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은 이제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보거나 제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맞벌이가 따로 통장을 관리해서 절대 돈을 잘 모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게 효과적으로 자산 배분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모으고 잘 불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관리하시는 분을 선정을 하는 거죠. 뭐 가능하면 뭐냐면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하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 분이 하고 그 대신 뭐냐면 그 사람 혼자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같이 관리하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얘기할 때 두 사람 중에 이제 관리를 하는 배우자의 월급을 통장을 기본 통장으로 해서 그 관리하지 않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월급 받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고 그 통장에서 대부분의 가정의 자동이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아까 목적별로 이제 통장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하루 목적별로 비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기지출이라든지 여가 전용이라든지 분배를 해놓고 남는 통장 그 배우자 급여 통장으로 지출을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을 남은 돈을 한 달 동안 지출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고요. 부부 사이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명성인 것 같아요. 요새 특히. 그래서 서로 투명하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외려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맞벌이 경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약간 자유스러울지 모르지만 어차피 한 배를 탄 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산 관리를 원한다면 부부가 함께 관리를 한 사람이 맡아서 협조해서 관리하는 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통장 쪽에 의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뭐냐면 비상금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아버님들 보면 이 양복 호주머니에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넣어놓고 다니시고 뭐 이러셨거든요. 그때는 뭐 통장을 많이 사용한 것보다 현금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뻥 터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생활비에서 3배에서 6배 정도 생활비 한 200만 원 쓴다면 한 6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이를 비상 예비자금 통장이라고 했고 별도로 놔두고요. 그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을 쓰지 않는 거죠. 긴급한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다시 채워놔야 되는 여기 통장이고 재무설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비상 예비자금을 확보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제 대책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상금은 안 쓰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 만들어 놓으면 뭐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쓰시죠. 그래서 뻥 터지는 돈을 대비해서는 통장 쪽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비상예비자금 통장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신용카드를 요령껏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이제 뭐냐면 현금을 받아서 현금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있기 전에는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카드가 생김으로 해갖고 뭐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갑에 신용카드 한 장 있으면 현금 없어도 친구들을 만나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친구가 갑자기 뭐냐면 비싼 거를 나보고 사라고 해도 지출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신용카드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단기 외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단기 부채다. 이거는 빚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다음 달에 결제하는 것 뿐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안에 있으면 내가 뭐 이쁜 거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누구나 당연한 거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지출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지출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요 정도 쓴 것 같은데 카드 결제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카드 갖고 한 카드를 한도 거 채워갖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현금으로 해결이 안 되면 분명히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냐면 지출 통제를 잘 하시는 분. 그럴 때 포인트나 혜택, 할인 혜택 이런 거에서는 반드시 유리해요. 그렇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한 카드를 갖고도 안 되고 두 카드를 만든 사람은 제 생각은 카드 회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당장 잘라버리거나 장롱 속에 넣어놓고 내 돈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쓰시든지
아니면 현금을 쓰셔야지 신용카드를 잘 쓰는 요령이라는 거는 포인트 절약 혜택? 어떤 카드를 쓰면 뭐를 할인 혜택 받고 뭐를 할인 혜택 받고 이런 거는 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방법에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출 습관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서는 신용카드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카드를 써도 되는 사람들은 써도 되죠. 뭐 굉장히 뭐 돈이 남아 더우신다든지 아니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 상승의 기회도 되는 거고 저희가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시내 택시 같은 거 안 다녔거든요. 기름값 아깝고 막 이래갖고 그때 강남이 쭉쭉 막히던 게 빵빵 뚫려갖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부자들 돈 많은 쓰신 분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 이 세상이 계속 왔으면 좋겠다. 왜? 내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한 그 고가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따놓고 얘기하면 내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안에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렇다고 또 거꾸로 말해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혜택을 쓰기 위해서 다닌다면 어떻게 보면 부대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뭐 일부러 비행기를 타야 되고 라운지 서비스.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허영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지 일반인들이 굳이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어려운 거고요. 하다못해 이런 거 있어요. 포인트 혜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살 때 포인트 적립금을 선으로 사용해 갖고 그 차를 사고 나서 그 포인트만큼 매달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넣어야 되는. 물어넣던지 아니면 그걸 마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금이나 우대 혜택을 주는 것 중에 매달 신용카드를 몇십만 원 이상 써야지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든지 혜택을 채우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할 때 그런 혜택들은 진짜 뭐냐면 자기가 관리를 치밀하게 해서 빵가 안 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혜택보다는 안 써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안 쓰고 돈 관리를 잘해서 내가 지출 습관을 좋게 만드는 게 돈 관리를 잘하고 돈을 모으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